예, 안녕하세요. 오늘 외솔의 인터뷰는 황준석 한글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준석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글 박물관장님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본인 소개를 해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작년 10월 2일부터 한글 박물관에 오게 됐고요. 아, 작년 10월 2일부터요? 네. 그 전에는 계속 199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부 시절에 그때 노태우 정부 들어서 문화부가 공보처하고 나눠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은 다 문화부가 독립됐다고 표현할 텐데 그때 문화부가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문화부에 입직을 해가지고 네. 지금 30여 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문체부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는 문화와 체육과 관광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네. 이 세 개를 또 줄이다 보니까 또 문체부라고 불리는 그런 네. 부처죠. 한글 박물관의 연역, 그다음에 네. 지금 거기서 관장님으로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좀 개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글은 아시다시피 우리 말을 전달하는 글자.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한국어하고 한글하고 굉장히 혼용하지 않습니까? 한글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한국 언어는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네. 훈민정음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 글자 그 자체를 발전시키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와 뭐 매력을 계속 발굴하는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한글의 소중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글이라는 이름, 주식영 선생님 한글이라는 이름부터 지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글 학회가 또 만들어졌고 네. 하고 있어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어떻게 좀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글을 쓰는 문화를 좀 더 멋있게 만들고 매력을 발견해가지고 계속 움직임은 있어 왔습니다. 움직임이 있어 와서 국가기관으로 계속 네. 얘기만 나왔는데 네. 이걸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논의된 거는 2008년 정도라고 8년부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고 조직을 꾸려가지고 잘 자료도 수집하고 만들어서 2014년 한글날, 그러니까 8년쯤 전입니다. 네. 그때 한글 박물관에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한 8년 돼 있는 네.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한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정리하고 보존하고 필요한 사항은 전시하고 네. 또 계속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항들 교육하고 한글과 관련된 단체들과 서로 연결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한글 관련되어 있는 복합 종합 문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사랑하고 이제 나라 사랑이 지금 오늘 인터뷰의 그 주제가 되는 외솔 선생님이 늘 강조해 오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런 강조해 오신 한글 사랑과 나라 사랑이 우리 한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글 박물관장님으로서 또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글을 사랑하고 우리 말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학자들은 얘기할 때는 한글이 만들어진 때부터 한글을 쓰는 게 쉬운 적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네. 반포를 하시면서 반대도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전이 안 되면서 있었고 네. 또 일제 강점기를 통하면서 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렇죠. 분들이 네. 하셨는데 한글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 사랑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글을 좀 이제 나라 사랑이라 그럴 때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기보다는 우리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걸 지금은 나라 사랑의 한 반편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글 박물관은 우리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매력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어떤 것이지 그런지 보여주고 그래서 글을 통해 가지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을 주요한 임무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이 몇 단계를 좀 지나보고 있는데 네. 그때 처음에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지만 네. 지금의 한글을 만드신 분은 그때 있는 주지경 선생하고 최면 선생님이 네. 아니 지금의 한글을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한글 자체가 우리 말글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글자니까 그걸 네. 꽃피우는 거는 편하게 꽃피우는 건 우리 세대 이유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서 여러 번의 실험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도 만들어봤고 저렇게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퍼뜨리면 좋으니까 서신으로도 만들어주고 궁중에서도 쓰고 네. 근데 주로 이걸 좀 낮게 보니까 네. 양반들은 안 쓰고 아녀자들. 상민들이 많이 쓰거나 양반 속에서도 아녀자들이 쓰거나 나가다가 이제 일제 강점된 다음부터는 그마저도 이제 어려웠는데 말살 정책이 있어가지고 없어지게 됐었거든요. 네. 그때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한글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걸 하면서 지키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갈고 닦고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쓰고. 목숨이라는 목숨에 한글. 대해 가지고요. 네, 그 네. 꼭 최현만 선생님 얘기 말씀 나올 때 주시경 선생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주시경 선생님이 말이 있어야 민족도 민족도 있고 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오르고, 네. 말이 나르면 나라도 네. 나간다. 그 얘기하시는 게 그 오키나와 육구를 봐라. 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일본에 자그마한 동네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결국은 나라를 찾으려면 말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해줬고 다행히 열심히 하시면서도 최연배 선생님 같은 분한테 를 가르쳐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인 것 같아요. 행운이신 것 같아요. 네. 최연배 선생님 보시면 그 옛날에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네. 유능하시고 네. 행동력이 있고 네.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이셔가지고 그 이어지는 벽을 이어서 실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시는 분에서 지금의 한글을 읽게 있는데 점을 찍는데 같이 할 때 가장 형역한 공로를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 하나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죠. 네, 네. 네. 한글 박물관에 그렇다면 이제 뭐 외소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작물도 많이 소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소장물이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그거 말고도 뭐 그 소장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네. 이 기회에 조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 관련되는 소중한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수집을 하고 전시해서 알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침 또 최은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최근에 일이시고 해서 많은 자료가 남아 있어서 네, 다행이네요.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쓰신 뭐 우리 말본이나 한글 가리라든가 그런 책들은 당연히 다 저희가 네. 몇 권씩 사도 또 발견되면 또 사고 그래가지고 네. 계속 차곡차곡 좀 보관을 하고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일 소중한 자료는 역시 훈민정음일 텐데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안해본 뭐 두 개 있는데 네. 해례본은 현재까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아시다시피 간송해서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간송 선생님이 그냥 네. 본인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거 다 영인해 주셨잖아요. 네, 네, 영인해 네. 주셔가지고 영인본 잘 갖고 있어가지고 또 전달하고 있고요. 언해본은 그 본문 원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한글 박물관에 가시면요. 네. 이게 좀 그렇지만 두 개가 같이 그 해례본과 언해본이 전달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한글이 굉장히 초창기 단계 때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 용비어청가라든가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머린청가지구이라든가 네, 그것도 네. 가급적인 다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정조 어필 편지첩이 있는데 네. 정조께서는 한글을 좀 많이 쓰셨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이번에 그 서찰이 나왔다고 하는 그 서찰은 이미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예전에부터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지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올려놔서 그게 보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한글이 군문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되는 근세사에서 탄압받고 그럴 때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이제 뭐 말모의 원고도 네, 저희가 말모,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근대 이후로는 거의 이제 그 주신경 선생님과 그때 조선어학회 네. 분들이 활약했던 그때 만들어졌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외솔배 쟁탈 네. 전국 국어 운동 학생회 그러니까 일종의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소장품도 네. 갖고 계신 네. 게 있는지 한글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국어 문화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 모범으로 삼아야 되실 분이 아마 외솔 선생님이 아니셨는가 네, 해서 네. 뭐 외솔배 그런 행사도 열고 있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많은 국어 운동 하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말 분들, 운동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국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화 운동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죠. 네, 국어 운동인데 진짜 운동이죠. 학생들이 정말 네, 운동회를 네. 하면서 그 국어 외솔배 쟁탈 운동을 위한 그 운동회를 운동회를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이제 후학 아니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이 한글 교육이라던가 이 한글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좀 전달이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글 박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교육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가치와 한글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은 뭐 그 전시를 하고 그랑 관련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이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여기저기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한글이 굉장히 조형미가 있으니까 네. 한글 디자인 작업도 좀 갖고 네. 있고요. 예. 바로 쓰기 사업, 이쁘게 쓰기 사업을 하고 픽체도 있고 그렇고, 네. 하고 있고 한글로 이루어진 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한글 가사라든가 한글 뭐 인문학적인 그 소양 같은 경우는 그런 교양 강좌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직접. 네. 직접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또 한글 말씀하신 한글의 위협을 한글을 지켜오시다든가 한글 발전시켜 오신 분들에 대한 인물적 교육 같은 것들 뭐 그런 거 다양하게 해가지고 한글을 하는데 알리는데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이제 관장님을 모시게 돼서 제가 그 이제 사이트에 좀 이렇게 들어와서 봤더니 디지털 박물관이라는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이 디지털 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2만여 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장품들을 네. 좀 자세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아. 올려놓고 있습니다. 후민정음 해대본 같은 경우가요. 네. 지금 어디 찾기는 어려운데 거기 들어오시면 해대본은 후민정음 들어가시면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씩 네. 하나씩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쉬운 자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것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럼 발전하지 보통 않을까 그 싶습니다. 소장품은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로 기증을 해주시는 건지요? 아니면 뭐 어디 뭐가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얻으시고 그런 자료들을 소집해 오시는지? 계속 구입을 또 해오고 있고요. 또 기증을 해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구입과 기증을 서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박물관에 또 보니까 이제 한글 놀이터라고 네. 그런 기획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네. 지금 대상이잖아요. 그 예. 반응은 어떤가요? 아주 높죠. 높아요. 네. 사실 한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은 한글을 가르쳐야 될 시점에 있는 부모님이 제일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한글을 컨셉으로 만들어서 한글박물관 3층에 한글 놀이터라는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꼭 뭐 기억 니은 해가지고 한글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한글하고 굉장히 친근해질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글 모양으로 된 놀이터에서 놀고 그 다음에 한글에 있는 미로에서 숨어서 미로 찾고 아주 인기가 좋아서 그래요? 지금 매번 예약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네. 못 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하나의 그거로 놀이터에 어린 놀이터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네요. 또 여러 가지로. 방해 많이 했죠. 네. 풀리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 자체가 운영이 안 됐는데 학교 오게 되면은 네.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네. 그런 그 초등학교 예, 등등에 가서 글을 좀 깨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재미도 느끼고, 느끼고. 네, 매력도 느끼고.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은데 네. 작년 10월부터 이제 관장님의 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구상하고 계신 어떤 특별한 계획 또 네. 뭔가 여기 특별히 나는 이것을 역점 사업으로 좀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코로나 상황 때 제약이 되어 있는데 풀리고 나면은 지금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와서 한글의 매력을 느끼게 돼야 되는데 그 타겟으로 삼는 분들 중에 좀 하나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네네. 외국인들도 있고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들,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외국을 기반으로 하신 뭐 네, 자문분들이 네, 네. 그분들한테는 약간 그 한글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 항상 써온 글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자연스러운 때문에 모국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가지고 빨리 풀린 대로 운영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한글이 이제는 그 단순히 그 글자뿐만 아니고 굉장히 조형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거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뭐 예술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공예라든가 공예, 네. 문화 있고. 문화 콘텐츠 만드는 데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 중간 역할을 할 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하고 싶고요. 한글 단체가 굉장히 많이 여기 외소리를 뿐만 해서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선영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한글 문화운동이 차분하게 그냥 뭐 저변 확대를 하면서 예, 계속 하고 양성할 수 있게 양성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우리의 글자, 우리 소중한 글자가 네.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장난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글자라는 걸 하면서 계속 그런 활동을 같은 그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같이 한번 진행을 확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글의 매력과 가치를 예. 계속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요. 이제 인터뷰 마칠 때가 있는데 네. 혹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네. 한글은 이미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계속적인 가치와 매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 뭐 끌리는 건데 한글을 어떻게 하면 더 끌리는 글자로 더. 오히려 한글을 쓰면은 더 멋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글자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하는데 그건 정부가 많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좀 더 얘기해서 그런 글자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또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예. 그 박물 관장님으로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